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극진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 둘, 정부는 생명권을 초월한 여성의 자율권이라는 페미니즘 개변에 휘둘리지 말라. 셋, 정부는 태아 살인과 혈세 탕진의 부패 집단 여성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넷, 정부는 낙태 허용으로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보는 범국가적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유남녀평등연합의 호민지 청년께서 이 정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진 페미니스트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가 낙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그 엄마의 자궁이 보호를 해주는 장치인지 모릅니다. 아기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외부에서 낯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태아들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과학의 눈으로, 과학의 힘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태아가 어떻게 세포덩어리입니까?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도대체 뭡니까? 임신과 출산이 무슨 죄입니까? 임신과 출산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이, 그것이 여성의 책임입니까? 남성도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고귀한 행동입니다. 둘이 성관계를 할 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외면하는 이런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남성 책임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임신을 여자 혼자 합니까? 남성들도 책임지는 그런 법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폭행이나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성 인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낙태죄를 폐지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2018년 인공임신 중절 실태 조사에서 왜 낙태를 하게 되었는가? 원인 조사를 했습니다. 88%가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임을 했지만 불완전한 피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뢰사정법, 월경주기법, 이런 불완전한 피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콘돔은 100% 피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임신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한국남자수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생명운동에 힘써주신 신성현 수사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뒤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피켓 내려놓고 좀 쉬실까요? 팔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잠깐만 내려보세요. 네, 사랑의 인사 한번 하려고. 잠깐만 내려보세요. 저하고 같이 여기 오신 취재분들하고 여기 지나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트 만들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정말로 고마운 분입니다. 저는 수도자예요, 수도자. 수도자는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희생보석으로 조용히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 저 시골에서 우리나라에 버려진 생명들이 많습니다. 그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매 정신과 환자라는 이유로 돌봐야 될 가족들 돌보지 않고
길에서 말없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는 우리 백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생각보다 돌봐주는 단체가 많지 않아서 저는 지금까지 수도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32년 이상 이제 돌보고 있는데, 그 시골에 있어야 될 제가 여기 왜 올라왔느냐 하면,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신문에다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의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주수에 관계없이 태아를 죽이는 법을 발의하겠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이 생명운동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가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속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심판하러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수도자의 기본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가 있든 없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수반이고 최고 결정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태아를 전부 주수에 관계없이 죽여도 된다는 법을 발의하려고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같이 하는 5개 부처 모든 공무원님들 사랑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입법 결정에 결정적으로 방향을 지어주는 국회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어느 의원님께서 나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을 만들고 발의하겠다,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님을 보고, 아, 그분을 제가 정말로 사랑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분의 부족한 점을 제가 메꿔드리고 내가 대신 속죄하고 보석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죽여도 좋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단체들이 이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만의 주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분들도 우리나라의 백성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서,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 백성으로서 하나 일치하자, 우리 생명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호소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방어할 능력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태아들의 연약한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시골에서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 국가 생명윤리 정책원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모여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주는 좋은 단체인데, 지난 10월 6일 날 헌재의 불합치 판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컬로퀴엄이라고 하는 대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사심없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많은 의견 중에 헌재의 결정이, 불합치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작년 4월 11일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희가 헌재에 가서 그날 발표를 듣는 순간 이쪽에는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있고 저쪽에는 낙태를 주장하는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헌재에서 그만 불합치 판결이 나자마자 희비의 쌍곡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쪽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부둥켜 안고 잔치집처럼 보냈는데, 생명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거기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발표가 나자마자 한국의 남자 수도자들 1,500명, 여자 수도자들 11,700명, 그분들을 대표해서 한국 남자 장상들이 그날 총회를 해가지고 불합치 판정이 예상되니까 우리 장상들은, 수도의 대표 원장들은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따라갈 수가 없다. 성명서를 미리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생명전문위원하고 같이 우리는 수도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도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 이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운동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가 무색하지 않게 지난 10월 6일 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헌재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저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의견인 거예요. 첫째는 이 헌재에서 주장했던 주수에 따르는 겁니다. 생명이 주수에 따라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것을 법논리로서 주장한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연속적인 것이지 단계를 나눠서 여기까지는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생명이다, 그런 것은 바이올로지스트, 생명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신앙에 관계없이 학문적으로 생명의 시작은 수정란부터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헌재가 어느 주수에 따라서 생명이고 아니라고 하는 그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걸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같이 비슷한 의견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발견한 것이 불합치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태아의 생존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충돌이 아니라 조화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태아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제한받았다, 그러므로 이 너무나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제한당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런 논리를 핀 것입니다. 그런데 태아가 엄마의 행복을 막는 장본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태아는 한 번도 어머니의 행복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당신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결정을 행한 것이 그때부터 결정된 것이고, 태아는 절대로 나를 낳아주세요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에 모든 책임을 애매한, 아무 죄 없는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임신된 그런 무고한 태아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니까 미안하지만 좀 사라져다오, 이런 것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기본권의 조화라고 하는, 기본권의 조화, 저희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무슨 조화입니까? 자기 결정권으로 결과적으로 태아를 죽이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조화라는 말로 그렇게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너무나 아는 사람이, 그 십자우안이라고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져서,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궤변이다, 궤변. 그런 궤변을 가지고 기본권의 조화다. 그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판결하셨는데, 사회 경제적 사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그 법조문의 그 모든 경우를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이게 면담해보고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이미 결정에 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여성의 자기 결정 침해했다고 할 테니까 보건소 담당 직원들은 무조건 사인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4주라고 했지만 모든 태아들을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살해해도 좋다는 그런 법을 지금 정부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는, 우리들은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네. 대한민국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제가 수도 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너무나 많은 생명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을 저희가 치유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생애를 바쳐서 그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버려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버려지는 생명들은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3번 저를 따라서 구호를 외치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은 따라서 해주세요. 태아를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태아를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태아를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방금 그 수사님과 같이 외친 구호가 너무나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외치겠습니다. 태아를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네, 저희 이제 발언해 주실 분들 어느 정도 공식적인 발언은 다 마치셨는데요. 이번 이 자리에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셔서 짧게 자유 발언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홍락 목사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 뒤에 우리 존경하는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은 어느 생명이든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생명은 한 번빨 일회용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살인인 것을 우리가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이 지켜져야 됩니다. 태아의 심장은 계속 뛰게 해야 됩니다. 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은 살인이요, 죄악이요. 아까 수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태아의 심장을 멈추게 하면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에요. 태아의 생명이 지켜지고 태어난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해서 행복하게 생명을 축복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이 나라가 축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미혼모들이나 모든 이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 이 약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나라에서 또 우리 모두가 그 약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이런 악법을 자꾸 좋아하고 악법을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면은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낙태법 폐지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우리 신문 기자님들 이렇게 방송사들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생명 살리는 이 운동, 국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써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 태아에서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법이고,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기를 수 있으면, 부모가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고, 또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이제 가명 출생 신고를 해서 입양을 입양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책임져 주는, 아빠가 이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감이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행복하게 하는 일에 헌신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낙태법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낙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정말 버려진 아기들을 잘 키우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발언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이신 박경미 대표님께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성명서. 대한민국 여성들은 무분별한 낙태 허용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의 뜻과 다른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을 경계하라. 태아는 생명이다. 원하면 누구나 죽이고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급진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과 정부 집권당인 민주당까지 모두 가세하여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등이 주축이 된 급진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한 그들의 행보와 그에 협조하는 언론들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만 본다면 저들의 선동 속에서 무고히 죽어가야 하는 생명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양심은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지난 8월에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낙태죄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최악의 경우를 내놓았고, 이어 페미니즘 단체들이 99%의 여성과 시민들이 낙태죄를 찬성한다는 엉터리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그것을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이에 프로라이프 단체에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99.8%의 여성과 시민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엉터리 선동을 지적한 바 있다. 급진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멈추지 않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소위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언론들은 열심히 실어 나르면서 계속 선동을 하고 있다. 급기야는 며칠 전 이곳에서 천주교 여성 신도들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세례명만을 쭉 나열해 놓고 천주교의 공식 교리까지 부정하면서 천주교를 들먹이며 선동을 하는 등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3년을 매일같이 거리에서 낙태 반대 1인 시위를 해오시던 천주교인들이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저지하는 경찰을 밀어내는 그 짧은 순간을 찍은 그럴듯한 사진 한 컷을 만들어 그분들이 마치 격렬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니 이런 것을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저출산과 낙태를 연계한 것에 대해 사고방식이 후지다라는 표현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출산율 0%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 나라를 없애자는 소린가?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재생산권,
즉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가 그렇게도 대단하고 진보적인 방식인가? 출산율 0%대 국가 존립 위기의 때에 정부는 여성들이 출산을 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 데에 힘쓰고 여성들에게 출산이 축복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여성들은 임신에 대해 남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을 보면 남성 책임에 관한 것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대단히 생각하고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여성단체들의 호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태아와 여성,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 등에 대한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왜 낙태를 합법화해주는 것에만 급급한가? 여성 문제,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이 귀찮으니 그냥 낙태하게 해줄 테니 원하는 대로 낙태하라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미개한 사고인가? 우리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걱정한다. 여성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여성의 출산을 가부장제의 억압으로 선동하는 급진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경계하라. 낙태 합법화 시킬 생각 말고 출산이 축복이고 행복한 나라, 아이 키우는 것이 걱정이 안 되는 나라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 함께 3번씩 외치시겠습니다. 뒤에만 외쳐주세요.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범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입법 행위를 중단하라. 2020년 10월 16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54개 단체 연대. 네, 이상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공식 성명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기자님들을 위해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조금 더 이 중앙 쪽으로 조금 모여 주시고요. 됐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저희 촬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취재를 와주신 언론 기자님들 또 유튜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외친 이 목소리가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선진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다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태아를 살리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태아 생명 보호하라. 여성 인권 존중하라. 태아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n the morning of the 건강하게 살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물어보려고. 그거 제 건데 저거 제가 실패해서 만들어서 잠깐만.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약간 실패한 작품인데 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건 만들 거예요. 저건 만들 거예요. 이거 나 학교에 갖다 놓을게. 나 배지를 하나만 아이고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찍어놔야 돼 사진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저기 일부러 이거를 만드셨다 그러네. 제가 제공한 것도 세대하신 여기 배하고 가져오시니까요. 배하고 배는 하나씩 두 개씩. 깜짝 놀래게. 자, 오늘 이것도 오늘 있었던 현수막이 아니고 피켓인데 조금 좀 뭐 굉장히 좀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용산 쪽에서 오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전체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쪽에서는 인터뷰가 벌어지고 있는데 늦게 온 관계로.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저로서는 찍은 게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고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여기 이제 아까 10주 된 태아의 실제 밝기가 요 금색 배지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태아의 도자기로 만든 것 같아요. 도자기로 만든 인형같이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걸 또 미리 준비해서 원하는 분이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키도 하나 수사님이 주셨네. 수사님이 천주교의 수도사들은 수사라는 표현, 수사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수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저기 보면 그 중세의 그 망토가 있는 저런 복장, 갈색 복장을 입으신 분이 저한테 쿠키를 또 나눠주셨네요. 쿠키 이제 누나 먹고. 하여간 무슨 정부가 이렇게 참 어이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에 항의하는 그런 사람 목숨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항의, 그리고 옳은 일을 하시는 이분들의 활동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현장 중계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